자, 최근 보면 이 딥시크 같은 중국 쪽의 생성형 AI 서비스도 뭐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최고 인기는 챗 GPT입니다. 자, 왜 이렇게 챗 GPT가 인기가 꾸준한지, 그리고 우리 이 토종 생성형 AI의 현주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김종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실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챗 GPT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다. 이제 뉴스에 막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챗 GPT의 인기 저는 실감하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몇 가지 사례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인기입니까? 뭐 대학생들은 안 하는 친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만 해도요. 지금 챗GPT가 없이 일할 수 없고요. 저희 지금 방송 준비하는 것부터가 다 저도 챗GPT로 했습니다. 저희도 제가 기획조정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원 모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챗GPT는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입니다. 단순히 이용자 앱 다운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도 높은 기록인데 왜 이렇게 인기인가? 이것도 한번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일단 챗GPT가 단순하게 예전에 생각했던 어떤 그 챗봇 같은 형태는 아니고 쇼핑도 되고 콘텐츠 추천도 되고 어떻게 보면 만능 앱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25년 2월 기준으로 주간 기준 사용자 수가 4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억 명 이상씩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좀 더 볼까요? 저기도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 나오고 있네요. 예. 네, MAU 추이도 올라가고 있고요. 증가 배경도 좀 놓고 보면 접근성이 좀 좋다. 뭐 쉬운 거죠.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활용도 다용도로 가능하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근데 또 뭐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는 또 쓰지 말아라 그런다고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그룹 쪽, 기업 쪽의 사용은요? 일단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긴 하지만요. 실제로 이걸 써보다 보면 생산성 면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에서도 각자의만의 온 SLM을 개발해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 못한 기업에서는 보안 문제가 없다면은 사용을 권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게 보안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기업도 이렇게 허용하나요? 써도 되나요? 직원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외국 기업이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거를 안 쓰는 게 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딥시크 같은 것들에 비해서 좀 걱정이 없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보안보다는 그것 대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텐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챗 GPT가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갑자기 늘게 된 것은 역시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이겁니다.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꾸게 되는 이것부터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요 얘기부터 좀 하죠.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챗 GPT가 그림 그려준다. 뭐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메커니즘도 함께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보통 말을 하는 것과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다양한 그런 영상도 만들 수 영상을 있다고요? 음성까지 만들거든요.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보면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이 멀티모달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조금은 주목받는 게 예전엔 좀 화질이 낮거나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한 모습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굉장히 편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지브리 스타일로 고양이와 할머니가 있는 모습을 만들어줘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텍스트만 이해하는 사람은 텍스트만 이해했고 이미지만 이해했으면 이미지만 있다면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이해하고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걸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이즈만 있는 이미지에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낮은 화질이었다면 이제는 4K 수준까지 근접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뭐 방송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쓰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써도 충분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텍스트를 치면 저게 이미지로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텍스트를 치면 음악이나 영상도 가능한데 그건 이제 챗 GPT의 또 다른 버전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예, 챗 GPT의 어떤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모드, 일종의 한 모드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간의 장벽을 넘나드는 기술들을 챗GPT나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막 음악 작곡할 때 쓰시려는 분들은 그럼 기존의 챗GPT 그 월 $20짜리 말고 또 이용을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지금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챗GPT 내에서도 음악도요? 가능하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거기에 이제
제가 음악 쪽은 예, 그렇게 전문성은 영상 쪽도 뭐 하나가 있어야 영상은 되죠. 소라라고 해서 그 예.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에 전문화된 또 어플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쓰면은 음악을 만들기 위한 작곡을 위한 영상들이 있고요. 지금도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요, AI로 만든 네네. 음악들이 계속 많고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때 무드에 맞는 음악들을 그쵸. 바로 예,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팀장님, 커스터마이즈는 또 뭡니까? 이거를 좀 바꾸면 예.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 챗 GPT도 또 바뀝니까? 뭐 가령 착한 뭐 아니면은 또 못된 이렇게도 막 바꾸서 막 하던데요. 뭐 인터넷 방송 보면. 예, 언제나 그런 분들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 친구들이 챗GPT가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갖고 있는 문맥들을 굉장히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 있는 게 뭐 햇살이 있다든가 바람이 예. 선선하게 분다든가 그렇게 연관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러니까 매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 매개 변수들을 이해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해주거나 아니면 음악을 표현해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웃기는 버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챗 GPT가 예. 또 말꼬리를 잡기도 하고 그런 예. 거는 일반으로는 안 되던데, 예. 그럼 누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건가요, 미리?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아, 이전에? 이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원하는 답변만 해줍니다. 이 친구는. 하지만 과학기술 정책에 맞게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주면요. 네. 그에게 맞게끔 그 답변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프로그램에서 네. 이 프로그램에 맞는 어떻게 보면 말투와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앵커님도 대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제가 지금 이용하는 제 챗 GPT보다 팀장님이 이용하는 챗 GPT가 과학기술 쪽에서는 더 지금 똑같지가 않네요. 더 예. 뛰어나네요. 학습이 맞습니다. 돼서. 맞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라이즈를 시켜서요. 기억을 예. 시킨 다음에 그 맥락 속에서 나오게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문건을 쭉 만들 때 기존에 학습된 거에서 어떤 저희가 연구 기획을 한 다음에 예. 그거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줘라고 하면 그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맥락에 맞게끔 메일을 써서 제공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요, 이 쥐브리풍으로 그려져 이후에 가장 또 하나 나왔던 문제가 예. 저작권에 대한 이슈입니다. 당연히 챗 GPT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누군가의 그림이었겠고요. 예. 그 챗 GPT가 만든 노래는 또 누군가의 노래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작권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 저작권 문제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닮았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분위기나 느낌만 흉내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여슬적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일반적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건 특정 캐릭터나 배경, 상징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따라했을 때입니다. 토토로처럼 생긴 캐릭터를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작권 침해로 앞으로는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AI가 무엇을 학습했냐는 건데요. 아까도 전에도 제가 예. 데이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데이터를 무단으로 지불의 것만 막 학습했다. 그런 것들이 명백하다면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밝힐 수가 있나요? 거기를 막 학습시킨 거를?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고 네.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조금 더 이 데이터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강화했는지는 챗GPT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챗 GPT가 막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가령 나의 좀 소중한 정보까지도 알아서 좀 학습을 하나요? 그건 막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제 갤러리에 들어올 수도 있나요? 예, 그건 그런 아니죠? 부분들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학습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20 개인 사용자들은 네.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학습을 하긴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맥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도 학습을 하긴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학습을 못하도록 저희가 설정상에서 변경을 가능합니다. 설정상에서. 설정상에 네. 변화하고 기업 단위에서 제가 이용하는 기업 단위에서는 비즈니스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비싼 그런 거. 부분들은 일단은 학습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중앙에 서버 가지 않고 그 포스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 듣나요? 예, 안 그렇게 갑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챗GPT야 오픈 AI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냐? 그런 부분에서는 불안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도 딥시크가 있고 또 중국 쪽에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거긴 거의 무료더라고요. 근데 막 인기를 얻다가 전 세계에서 뭐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제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들. 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중국의 생성형 AI?
그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처음 출시됐을 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의 신뢰를 잃었던 부분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이 시장 자체가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딥시크의 성능이 굉장히 좋고 경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에너지 친화적으로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한국 시장에서는 이미 챗GPT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퍼플렉시티 같은 검색 위주의 그런 부분 생성형 AI도 경쟁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서도 리튼 같은 국내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딥시크가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38,000명 정도로 좀 그쳤고 신규 설치도 12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딥시크가 한국에서 부진한 거는 단순히 기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신뢰성을 잃고 또 하나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팀장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정보 유출되고 잘 학습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나요? 만약에 정말 좀 더 기술이 가면 중국의 생성형 AI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가능을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밀 자료가 아니고서는 이미 다 공부해놨죠. 공부해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우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험 대비 우리가 효용을 따져야 되는데 위험에 비해서 효용이 굉장히 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의 반도체 같이 정말 그런 저희가 지켜야 될 부분에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측면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막 어떤 분야만 계속 물어봐요. 예. 그럼 이제 딥시크가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도 파악을 하죠, 바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그런 거는요, 지금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친구하고 대화를 제가 카카오톡을 데이터를요, 예. 딥시크나 챗GPT에 놓은 다음에 우리 사이 관계가 어떨까라고 물어보면 알아서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맞추나요? 제가 약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약간 자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미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검색 엔진을 쓰지 않고 유튜브에 물어보다가 요즘은 바로 AI에 물어본다고 하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이 아예 이제 검색 엔진을 포기하고 검색 엔진을 AI 기능을 이제 바꾸는 이제 이런 것도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네이버, 카카오 주가 보시면은 이 검색 엔진의 붕괴, 몰락을 아마 주가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이 보시기에도 이제 검색 엔진의 시대는 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 검색 엔진의 시대가 사라진다기보다는 네. 서로가 공존하고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이 진화한다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을 AI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만 예전에도 보면은 생성형 AI의 강점은 복잡한 지문이나 맥락을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5월에 파리 여행을 갈 때 저예산으로 짜줘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질문을 하는데 네, 답을 내주죠. 예.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파리의 지금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구글 검색들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계속 줄 것입니다. 근데 좀 시켜보면 그것도 빨리 답하던데요. 예,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서 구글 검색 엔진이 두 기능들을 모두 활용해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더 정확성을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진화라고 표현했던 부분들이 AI와 기존의 어떤 검색 엔진의 특징들을 혼합시켜서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AI의 챗GPT 갖고 있는 모델 자체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색 기술이 혼합돼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원래 그 I am 럭키인가요? 그거를 이제 없애고요. 그렇죠? 거기에 AI를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검색 상단에 보면요. 그 챗GPT가 아니라 이제 구글은 제미나이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이제 저희 검색 결과와 함께 볼 수 있도록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엔진의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이게 뭐 몰락이지만 검색 엔진이 AI 엔진으로 바뀌는 거네요. AI 검색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대표적 검색 서비스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는 구글과 아니면 구글에 있는 구글 검색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정도인데요. 둘 다 제미나이라는 생성형 LLM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나 코파일럿 같은 AI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들의 어떤 지배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강력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 사이에서의 관계들, 서열들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치질 않고 말로 예. 다 하겠습니다. 이제 예. 구글과 뭐 빙도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예.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검색할 때요. 침대에 누워서 그쵸. 저희도 지금 연구하는 것도 침대에 누워서 적당하게 검색을 하면은 네. 그걸 심화하고 이미지까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누워서도 충분하게 연구도 하고 대화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의 컴패니언이 네. 생긴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글도 잘 써야 되지만 말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켜야 되니까 AI한테. 생성형 AI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기업도 인재 채용도 많이 바뀌고요. 뭐 개발자들도 많이 축소한다고 하고 이게 트렌드도 바뀌게 되고 기업 경영도 고민의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직원이 등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저만은 방금 전에 AI 익스포를 다녀오고 이 방송 현장으로 왔는데요. 네. 단순하게 AI를 도입하는 걸 넘어서 기업 전체가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기업에서는 CAIO, 그러니까 치프 AI 오피서라는 직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AI가 전략의 중심이 돼서 기업이 콘텐츠를 만들거나 마케팅을 할 때 이전에는 팀에서 사람이 하나하나 기획을 작성했는데 이제는 GPT 기반 툴로 블로그, 이메일, SNS 콘텐츠까지 동시에 생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그래밍을 전혀 할 줄 모르는 홍보 담당자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뉴스레터를 만들는 사례를 제가 최근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요, 기업이 작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아니면은 시간 코스트를 굉장히 줄여 있어서 저희 팀에서는 최대한 그 야근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 초등학생들 코딩 학습 배우자 코딩 열풍이었는데 그걸 또 배울 필요 없다. 그냥 시키면 된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네. 보면요, 네. 코딩 자체를 조금 이해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맥락과 어떻게 보면 그 부문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잘 이용하나? 저 훨씬 더 잘 이용하고 예전에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우려되는 측면은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 어떤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잘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부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력들을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되고 어떤 수준까지 이나갔을 때 챗GPT한테 의존만 한다면 그 답변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가령 유통이라면 어느 정도 유통 전문가가 이용할 때 예.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 예. 중요한 이슈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가 생성형 AI 시대로 가고 척척 뭐 중국도 딥시크 같은 깜짝 놀랄만한 걸 내놓는데 우리나라가 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황 좀 알려주시죠.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제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모델 개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수준들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AI 모델 개수가 대략적으로 60개 이상이, 미국에는 60개 이상이라면 중국에는 15개인데 한국에서는 일단 지금은 LG의 엑사원 3.5 모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 글로벌 수준의 언어 모델이나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한 경험이 조금 적은 편인 거죠. 그래서 어떤 특허나 민간 투자액도 미국, 중국과는 비교해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민간 AI 투자액이 672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0.5% 수준을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강한 분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서 사례에서 얘기했던 인프라나 정책 전략 분야에서는 인프라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슈퍼컴퓨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정부 전략 부분에서는 5위, 인프라 부분에서는 4위에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GPU 클러스터랄지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투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들도 완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야에서 보면은 한계가 분명히 보입니다. 학술적인 투명성과 개방성 부분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한국어 데이터셋들을 어떻게 구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요. 뭐 지금 네이버에 하이버 클로바 X도 있고 카카오는 아예 개발을 포기한답니다. 그죠? 오픈AI와 손잡고 뭐 카나나라는 또 새로운 버전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재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부족하고요. 아, 돈이 많이 투자가 부족해요? 투자가 저희가 국가나 한국에 있는 기업 규모에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을 그 오픈 AI와 민간 기업,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이나 중국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면에서는 저희가 부족한데요. 하지만 공개된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가 모델을 국내에서 다시 약간 이것들 파인 튜닝하면서 저희 것들로 SLM으로 만들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올까요? 곧 우리도 한국형 챗GPT 나온다 하면서 안 나오니까 좀 불안감도 커져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요, 이게 단순하게 파운데이션 모델, 챗GPT와 같은 정말 큰 모델은 아니지만 예. 분야별로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을 이제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전략들을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력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제 소버린 AI라고 해서 다 국가, 심지어 중동도 자체적인 AI를 다 A to Z를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만의 생성형 AI 하나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또 이제 새로운 정부도 아마 이 노력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인프라만 뭐 잘하는 걸로 만족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도 이게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가 못하는 것들은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스케일과 자본이 국내에서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체적인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요즘에 SLM, 앞서 말씀드렸던 SLM이나 예. 명량하던 오픈소스 모델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딥시크가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된 모델을 활용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갖는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맥락에 맞는 모델로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면 어떻게 보면 외산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AI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뭐,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AI 인재가 부족한데 양성한 인재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박사급 인재를 국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기업과 대학과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현장 중심형의 인재를 길러내는 어떤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종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실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